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뒤집힐 충격 법안이 또 나왔다. 자, 뭐 지금 연일 뭐 이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 나온 이 법안이 왜 충격적이냐면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 이제 조합원, 우리가 보통 원조합원이라고 하죠. 자, 이분들이 갖고 이제 딱지, 뭐 보통 딱지다, 현장에서 딱지라고 하는데, 이 딱지, 이게 지금 이번 법안에 포함이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장특공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바로 조합원들의 딱지조차도 이제 제외되는 법안인데, 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자, 일전에도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법안이 올라왔는데, 최혁진 이제 뭐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 자, 이분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 13인이 이제 4월 27일이면 이제 뭐 이틀 전인가요? 이 월요일 날 이제 일단은 제안이 된 상황이고, 내용을 보면 지금 대표 발의를 했지만 이 뭐 김동아, 전진숙, 김준환, 조계원, 이주희, 김우영, 뭐 임미애, 이수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표시해 놓은 이분들이 여당,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지금 13명 중에서 8명이 지금 여당 의원이면, 자, 이거는 그냥 범여권의 그냥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실질적으로 지금 절반, 이제 과반수 이상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뭐 여당 법안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윤종호 의원이 4월 8일 날이었죠. 이날이 4월 8일 날 이제 발의한 거, 뭐 둘 다 이제 장특공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내용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광희, 이주희 두 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10명 중에서 2명이면 그냥 뭐 야당인데, 야당 이제 무소속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뭐 여당 의원들이 뭐 한 2분 정도 참여를 했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발의했던 이 법안이 워낙 좀 강력했죠. 그래서 아예 뭐 장특공 자체를,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를 아예 폐지죠. 아예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냥 2억으로 딱 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과격하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이거 뭐 지금 야당 쪽에서 낸 법안을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처럼 왜 대통령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 이거는 좀 야당 쪽에서 한 거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긋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선긋기를 했는데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번에는 이렇게 대거, 그것도 13명 중에 8명이 여권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번에 이 뭐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견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올라온 법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제한 이유는 일단 조금 비슷합니다. 지금 뭐 3년 이상 보유한 이제 토지나 건물 뭐 이런 경우에 장특공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뭐 최대 보유가 40%, 거주가 40%에서 80%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실거주하고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 해서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하는 분들까지, 요 이야기가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할 때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단순히 집을 오래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 좀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 제안 이후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대거 지금 이번에 참석한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다주택자하고 비주택 자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특공 이거를 해주는 거, 이게 지금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조세 정책에 반한다. 그래서 이 과도한 감세 혜택, 자, 이거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결국 다주택하고 비주택 자산 보유라는, 자, 이게 이번에 또 들어온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비거주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뭐 거주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특공을 이거 해주는 거, 아니 국내 생활 기반도 두지 않고 그 외국에 나가서 그냥 갖고 있는 이런 건데, 아니 이거를 장특공까지 해준다고? 이거 실거주 장려 목적 공제 혜택 이거 부여,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결국은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빼려고 하는 것들이 다주택, 비주택 자산, 비거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만 보호를 해주고 좀 제거할 거는 제거하겠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실거주 중심, 뭐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비주택 자산, 자 비주택 자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한다는 거죠. 요거 이제 배제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순 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주가 아니라,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한 거죠. 단순 보유에 대한 공제 이거 폐지하겠다. 자,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 이거를 배제하겠다. 자, 요렇게 지금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내용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비주택 자산, 소위 말하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자 이런 거에 지금 장특공 해주는 거, 요거 지금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장특공은 주택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 자 이분들이 상당한 일단 타격을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좀 난리 났다, 요런 생각이 일단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합원 입주권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한 이후에서는 뭐 이런 비주택 자산이나 비거주자, 그 다음에 다주택 요 정도 얘기만 나왔지,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주요 내용 안에 갑자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겠다. 그러면서 뭐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감세 혜택을 차단하겠다. 아니 이게 지금 조합원 입주권마저도 투기적 자산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지금 들어오면서 갑자기 깜짝 지금 놀라는 거죠. 자, 지금 현행 법안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소득세법 95조인데요. 95조가 뭐 최근에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95조 이제 장특공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 안에 보면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 물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딱지, 이거는 장특공에 해당되는데, 승계취득,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승계취득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조합원의 입주권, 이거는 지금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 계획 전에 그 양도한 토지분하고 건물분, 요 양도 차익, 여기에 대해서 보유 기간별로 공제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표 1에 되어 있는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보면 지금 뭐 3년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보유 기간만 있으면 되죠. 거주하고는 상관없이 보유만 하면 3년 이상 하면 일단 6%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제가. 그리고 매년 올라갈 때마다 2%씩 올라가죠. 그래서 2%씩 쫙쫙쫙쫙쫙 올라가서 15년 이상이면 뭐 당연히 30%겠죠. 그래서 30%를 최대 지금 공제를 해주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보유만 해도 30%를 공제해 왔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거를 이번에 아예 삭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냥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청천벽력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들의 이 장특공, 이게 완전히 지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지금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특히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 뭐 재건축 분담금, 이거는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생긴 일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문제도 있죠.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상당한 하방 압력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장특공까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야, 앞으로 뭐 재건축, 재개발, 이 입주권 이거 정말 뭐 망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 하락이 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안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 뭐 망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자,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 지금 하락 지금 상황들을 좀 살펴드리면은요. 여의도 지금 3부 아시겠지만 여의도만큼 지금 짱짱한 곳이 없죠. 재건축 엄청나게. 더더군다나 지금 3부면 여의도에서도 이건 뭐 완전 대장 지금 재건축 단지인데 29평형이 35억까지 갔던 게 29억까지 30억 아래로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죠? 여의도 3부가 그래서 5억 7천 6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아니 이거 뭐 갑자기 무슨 증여성 거래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한 6억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곧 이어서 29평형이 또 35억짜리가 29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13층이고 여기는 이제 8층이니까 어쨌든 간에 갑자기 29억 거래가 지금 두 개나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6억 5천씩이나 하락하는 자, 이런 거래가 지금 나오면서 깜짝 놀랐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28억이 지금 무너졌죠. 7층, 8층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4월 들어서서 28억 2천 거래가 나오면서 여의도 3부, 여의도의 대장 아파트 29평형이 7억 3천이나 대폭락하는 35억 5천이 28억 2천으로 자, 20%가 하락하면서 야, 아니 도대체 지금 여의도 재건축 무슨 일인가 깜짝깜짝 지금 놀라고 있죠. 자, 근데 41평형이 6층 같은 경우에는 34억 거래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2천. 요건 공작이네요. 요 공작 같은 경우에. 공작 같은 경우에도 41평형이 이렇게 37억에서 34억으로 3억 넘는 또. 그러니까 지금 3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공작도 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네요. 그래서 41평형이 갑자기 3억 하락한 이런 거래가 좀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공작도 41평형이 37억 7천에서 31억 7천으로 갑자기 여기도 6억 넘는 폭락 거래가 자, 그러니까 한 3억 넘게 출발을 4월 초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결국은 6억 넘는 뭐 그것도 7층이면 뭐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결국 여의도 공작 같은 경우에도 41평형 37억에서 31억으로 6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서 여의도 뭐 3부도 그렇고 공작도 그렇고 야, 뭔가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뭔가 좀 붕괴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저층 1층 같은 경우에는 딱 31억 턱걸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7억 7천에서 31억으로 6억 7천이나 하락하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37억 갔던 이 여의도 공작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20억, 30억에서 20억대로 떨어지듯이 20억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최근에는 현장에서 뭐 1억 넘게 깎아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도 갈 수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여의도 공작 지금 딱 이거 1층 또 30억짜리도 하나 나와 있네. 30억짜리. 7억 7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딱 턱걸이. 요건 딱 1층. 지금 41평형. 자, 이거면은 여기서 뭐 1,000만 원만 내려가도 29억이에요. 29억. 그래서 37억 7천이면 당연히 4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잖아요. 40억 쪽, 38억, 4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가 1층 저층 같은 경우는 딱 30억의 턱걸이. 그러면 이제 이게 기준이 되면 당연히 29억대 실거래가 나올 수 있는. 자, 지금 여의도도 뭔가 심상치 않죠, 분위기가. 자, 그 다음에 또 여의도의 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시범도 좀 살펴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범 같은 경우에도 23평형이 29억 2천 30억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뭐 바지가랑이를 잡힌 거죠. 26억으로 그냥 뚝 떨어지면서 3억 가깝게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23평 29억에서 딱 26억 턱걸이 그렇죠. 그래서 3억 2천. 자, 결국은 뭐 조금씩 이런 하락 거래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3평. 자, 이것도 29억에서 25억대까지. 그래서 3억 5천. 자, 결국은 뭐 한 3억 가까운 하락 거래들이 여의도 시범에서 계속 3억 넘는 하락 거래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 시범 35평 같은 경우에도 38억 5천에서 35억으로 3억 5천. 뭐 이것도 꽤 큰 하락인 거죠. 자, 그리고 47평 같은 경우에도 42억에서 39억으로. 여기도 지금 뭐 40억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3억 하락했는데 결국 여의도 시범도 뭐 20평형대, 30평대, 40평대, 전평형대에서 지금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여의도 시범, 여의도 3부, 지금 뭐 공작, 뭐 다 지금 줄줄이 창창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여의도 진주 같은 경우에도 34평형이 30억에서 25억 9천으로, 자, 이렇게 4억 넘게 하락한 거래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 여의도 재건축도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의도도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재건축 그러면 가장 또 짱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 재건축이죠. 목동. 그 중에서 7단지면 뭐 목동 가장 또 대장 단지가 되겠습니다. 22평형 여기도 24억에서 20억 5천으로 요거 딱 턱걸이죠. 완전히 딱 지금 턱걸이한 이런 거래가 지금 3억 5천 하락하면서, 그러면 이거 이제 24억까지 갔던 게 10억대로 내려서는 거예요, 다시. 자, 그리고 7단지 21평 같은 경우에도 25억에서 21억 1천만 원으로, 여기도 지금 거의 턱걸이죠. 3억 9천, 4억 가깝게 하락해 있고요.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에도 28억 2천에서 23억 7천으로 4억 5천. 아니, 갑자기 지금 목동 7단지 대장단지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이런 하락 거래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평형대에서. 자, 그리고 7단지 36평 같은 경우에도 36억 5천에서 32억으로 지금 13층이 32억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4억 5천. 그러니까 뭐 이런 고층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5억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6평형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36억 5천에서 31억 2,500으로 5억 3천, 결국 5억 넘는 하락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31억에 딱 걸쳐져 있으면, 자, 이거 뭐 30억이 무너질 수도 있는 목동 7단지 36평형이 20억대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자, 이런 지금 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목동 8단지 29평 같은 경우에도 24억 8천에서 19억 7천으로 마찬가지 5억 넘는 하락 거래가 여기도 나와 있고요. 자, 9단지도 그러네요. 9단지도 54평형 35억 2천까지 갔던 게 27억. 와, 이거는 엄청난 폭락인데요. 7억 3천, 거의 20%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지금 7단지, 뭐 지금 8단지, 9단지, 뭐 지금 목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들이 갑자기 폭락 거래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이번에 이 지금 법안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 큰일 나겠다.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거 참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지금 뭐 여의도하고 지금 목동만 그러냐, 지금 송파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선수촌 63평형이 48억까지 갔던 게 41억까지 6억 3천 하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7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딱 40억 턱밑이에요. 그래서 40억 딱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8억이면 5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40억에 턱걸이 하면서 오히려 지금 50억 쪽으로 가던 게 40억이 붕괴가 되면서 30억대로 지금 내려설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 선수촌 송파의 가장 뭐 지금 5,500세대 되는 뭐 대표적인 재건축인데, 자, 여기도 상당한 뭐 지금 파장을 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송파면 강남도 마찬가지죠. 강남도 재건축. 자, 지금 음마 지금 바로 건너편에 있는 대치 이거 한보 미도맨션, 저 뭐 음마보다도 50층을 먼저 갔던 이 아파트 34평형 45억까지 갔던 게 38억으로 7억이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압구정 지금 재건축도 난리죠. 지금 한양 1차 36평형 61억까지 갔던 게 54억까지 7억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압구정 쪽에도 지금 대부분들이 뭐 시공사 선정하고 뭐 시공사 지금 선정 과정 중에 있고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적인 폭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 호가는 이런 거보다 지금 실제 엄청나게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뭐 제가 계속 살펴드렸으니까요. 압구정 한양 6차 마찬가지 34평형 65억까지 갔던 게 52억 5천으로 12억 5천이면 거의 13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압구정 10, 13, 14차의 30평, 자, 여기도 65억이 58억까지 폭락하면서 7억이 지금 하락하는 이런 지금 거래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압구정 신현대 36평형 지금 뭐 2구역 시공사 선정까지 해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곳인데 75억이 61억 거래가 나오면서 무려 14억이 대폭락하는, 야, 정말 압구정 재건축이 무너지면 뭐 지금 웬만한 데들은 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런 쪽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겠고요. 더더구나 이번에 재건축 지금 입주권이 장특공에서 제외되는 거, 이것도 지금 상당한 충격을 줄 걸로 보여주는데, 자, 왜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려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압구정 신현대 지금 61평 같은 경우에는 128억까지 갔던 게 1월에 지금 110억 실거래가 나오더니 지금 97억. 자, 결국은 128억이 130억 쪽으로 안 가고 그러죠. 128억이면 원래 130억을 기대했겠죠. 근데 120억, 130억이 기대 무너지고 결국 120억 무너지고 110억까지 왔는데 110억 지금 무너지고 그 다음에 100억도 무너졌죠. 그래서 실거래가 97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뭐 2층, 3층 저층이니까 그러냐?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가보면 호가 지금 뭐 네이버 지금 오늘 지금 확인되어 있는 것만 봐도 85억 9천짜리가 있습니다. 85억 9천짜리. 그래서 13층 중에 고층인데 85억. 야, 128억이 110억으로 내려왔다가 97억으로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이게 90억도 무너지고 85억 9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고층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중층이나 저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이거보다 더 가격을 낮춰야 실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42억이 넘게 하락을 해 있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들 안 그래도 지금 뭐 분담금, 부담금의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 난리가 더 난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뭐 이거 지금 85억짜리 이거 뭐 그럼 달랑 어쩌다 하나 나온 거냐?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뭐 13층 중에 10층, 뭐 10층 이런 것들이 지금 86억 매물도 줄줄이 창창이에요. 그래서 뭐 42억씩 지금 빠지는, 이게 지금 재건축의 현주소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소득세법 뭐 그것도 재건축 뭐 조합 뭐 이제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제 조합원들의 입주권을 장특공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래서 뭐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뭐 이제 보유만 뭐 했었으면 되는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폐지되는, 뭐 그것도 뭐 대거 지금 여당 의원들까지 참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지만 원래 지금 장특공 폐지의 말 그대로 이제 뭐 그 좀 타깃이라고 할까요? 그 타깃이 되었던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보유기간 때문에 최대 40%를 해주는 거. 자, 그리고 뭐 거주기간 이 40%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조건 보호를 하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지금 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교통정리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보유만 한다고 해서 왜 40%를 깎아주냐? 요 부분은 지금 그렇죠. 대통령도 직격을 했고 이번 지금 법안에도 이게 그대로 지금 올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법안을 보면 거주 기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주 기간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2년 이상 3년 했을 때 물론 보유 기간이 3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6, 그러니까 16%죠. 16%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뭐 1년씩 올라가면서 결국
100분의 80까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게 반영이 된 거죠. 사실 뭐 거주를 한다라는 것은 보유를 안 하고 거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일단은 보유하면서 지금 이제 거주를 한 건데, 결국 이렇게 해서 뭐 10년 이상, 뭐 10년 이상 따지고 보면 이제 뭐 똑같은 거죠.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자, 요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행처럼 실거주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80%를 그대로 지금 이제 가는 걸로 일단 이렇게 뭐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비거주한 분들, 거주를 하지 않고 갭 투자하셨던 분들은 완전히 이번에 그렇죠. 거의 뭐 이거는 이제 거의 100% 같아요. 거의 뭐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을 뒤집는 이런 충격 법안들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세제 개편, 본격적인 세제 개편, 7월에 이제 세제 개편이 있으니까 7월 세제 개편, 그 다음에 6월에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야 되겠죠. 일단 여당의 대부분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 선거에 괜히 뭐 영향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대부분 의원들은 아직까지 법안 발의를 막 본격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력권하고 지금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계속 지금 충격적인 법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아까 뭐 1세대 1주택 뭐 그러면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완전 그냥 괜찮냐, 이건 아니죠. 고가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법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금은 계속 양도세 장특공 관련된 이야기만 있고요. 그래서 보유세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이야기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동산을 정말 완전히 뒤집는 이런 충격 법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특히나 지금 뭐 지금 거대 여당에서 지금 올라오는 충격 법안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6월 이제 뭐 한 중순 말 정도 되면 이제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6월 중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그냥 이 법안 충격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가슴을 좀 이렇게 그렇죠. 뭐 안전벨트를 좀 단단히 매야 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계속 있을 걸로. 그래서 뭐 이런 건 제가 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화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을 늘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 뭐 이 삼양라면만 구매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또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참 이런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또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